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일본인 아내와 살고 있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현재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해외 경험과 노하우를 제 생각과 버무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진솔하게 공유하고 있는 국자아재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 토크 영상 정말 오랜만이죠. 저도 여러분들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최근까지 오봉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추석과 같은 굉장히 큰 명절 연휴였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연휴였고요. 저 역시 그 일본 처가댁 식구들과 함께 굉장히 공사다망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느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었고 오봉 연휴가 끝나자마자 히로시마라는 도시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히로시마에는 제 구독자분이 계시고요. 저 초청해 주셨어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저도 그 히로시마를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어요. 히로시마 여러분들 굉장히 좀 익숙한 도시 아닌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예? 나가사키 짬뽕 아신다고요? 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태평양 전쟁 거의 말미에 미국이 이 두 도시의 원자탄을 터트림으로써 원폭을 감행함으로써 수십만의 인파가 죽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일본이 항복을 하는 그러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패전의 전쟁의 아픔 그리고 원자폭탄이나 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슬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인 제가 가도요 조선의 아픔도 엄청나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히로시마 여행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한국 분들 일본에 많이 여행 오십시오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싶어요. 에? 요즘 시국이 어떤데 국제화제 미친 거 아니냐고요? 여행을 일본에 오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미쳤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오시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일 감정이 굉장히 좀 심한 사람이고 제 영상 보면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항의를 하자.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에 찬성을 한다. 일본 안가기 운동에 찬성을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싸잡아서 일본 전체를 혐의를 한다거나 일본 보통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뭐 전략도 타겟도 아무것도 없이 이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반일하고 항의를 하자라는 게 저의 스탠스였었어요. 약간 여담인데 얼마 전에 저의 후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형님 이번에 한일 사태 터지고 형님 지금 일본에 계시는 이거 잘 활용하면은 채널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를 갖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 친구 말하면 소위 좌파 우파 다 형님 영상에 그러니까 형님 이제 너무 중간자적인 입장이라 중도라서 좌파 우파 다 형님 영상의 매력을 못 느끼는 좀 그게 안타깝다. 어쨌든 형님이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긁어주고 좀 채널이 성장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에 성장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한쪽이라도 속 시원하게 긁어줘라라고. 근데 저는 저의 스탠스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히로시마를 갔다 왔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히로시마 그리고 히로시마 옆에 쿠레라는 또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을 가보시길 저는 정말 여러분께 제안을 좀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가면 안 되죠. 지금은 우리 한국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 정부나 또 일본을 우경화시키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향해서 너희들이 오판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어떤 항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조금 소강되면은 와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히로시마 제가 가서요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히로시마는요 그 전쟁 평화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평화 기념관이 일본의 세 군데의 평화 기념관이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히로시마고요. 두 번째가 오키나와. 제 오키나와 예전 영상 보시면 나와요. 오키나와에도 그 전쟁을 기리는 평화 기념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나가사키예요. 저는 이제 그 중에 두 군데를 가본 거죠. 오키나와 히로시마. 그죠? 네. 원자탄이 투여된 게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뻥 터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사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많은 조선인들이 죽었다라고만 알았지 막연하게 정확한 인명피해 숫자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 2만 명이 조선인이었다고 합니다. 2만 명. 20만 명의 일할이에요. 일할 10분의 1이 우리 조선인들이 죽었어요. 원자탄을 맞고. 여러분들 지금 한일 사태의 어떤 시발점이 뭡니까? 바로 강제징용의 배상 문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히로시마에 수십만 명의 우리 조선인들이 뭐 강제징용을 왔던 반강제를 왔던 속아서 왔던 수십만 명이 히로시마에 와서
어떤 군수문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본을 지원하는데 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전쟁에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수탈당하고 겁탈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그런 전쟁 기념관, 평화 기념관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다 됩니다. 그리고 2만 명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거기 가면요. 여러분들 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굉장히 넓게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건물들도 멋있고 막 거기 굉장히 많은 조각상들, 평화를 상징하고 평화를 기리는 여러 그런 건축물들, 조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2만 명의 조선인들의 그 죽음을 기리는 그 위령탑이 있는데 평화기념공원 저 구석이 어딘지 물어봐야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저 구석 어디 구탱이에 아주 초라하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오키나와의 그 평화기념공원에 갔을 때도 거기도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희생됐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죽고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고 전쟁이 끝난 종전 이후에도요. 그래서 거기도 위령탑이 있는데 그나마 오키나와에서도 굉장히 제가 분노했었는데 그 오키나와의 위령탑은 히로시마에 있는 그 위령탑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더라고요. 규모도 훨씬 크고 이 히로시마는 정말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가 거꾸로 솟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쿠레라는 도시를 또 갔어요. 쿠레라는 도시는 히로시마에서 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전차로는 한 3, 40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울산 같은 조선소가 있는 항구로 치면. 그 쿠레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본 제국주의 당시에 일본 제국 군인 해군의 어떤 병참 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군함과 잠수함, 항공모함들이 만들어졌고요. 어뢰라든지 많은 무기들이 생산이 되는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어떠한 군사력과 일본의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미국으로부터 폭격을 때려 맞아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도시였는데 뭐 지금은 이제 재건을 했지만 거기 가면요, 여러분들 야마토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야마토 들어보셨나요? 이 야마토는 군함의 이름이에요. 전함의 이름이고요. 그 당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 손으로 일본 기술을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최강의 전함이었다고 합니다. 길이가 무려 270m가 넘었어요. 네, 그 전시관에 가면요, 10분의 1로 축소한 야마토 전함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27.6m인가 그래요. 10분의 1인데 소름이 쫙 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 뭐 하늘, 천, 땅지 이거 한자 외우고 천자문 외우고 있을 때 일본은 무슨 뭐 항공기를 만들었네, 뭐 항공모함을 만들었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또 그런 뭐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자료들도 봤지만 제 눈으로 직접 가서 제 눈앞에 바로 펼쳐진 당시의 일본의 그 기술, 그 어마어마한 어떤 무기들을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잠수함, 뭐 어뢰 이런 것들, 비행기부터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들 뭐 조선 말기 정치 개판 아니었습니까? 그죠? 흥선대원군과 그리고 민비가 서로 싸울 때, 그리고 고종 황제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외세의 힘을 빌어서, 외세의 의지에서, 뭐 민비는 러시아, 뭐 고종 황제 청나라 이러면서 서로가 자기의 어떤 왕권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당파 싸움하고 이 조선이 국론이 분열되고 또 신식 군인과 또 재래식 군인들이 서로 싸우고 군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너무 조선 말기에 개판인 상황일 때 일본은요, 관과 민과 군이 하나가 돼서 혼연일체돼서 근대화에 성공을 시키고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식민 야욕 차근차근 준비했었고요. 어떤 전쟁 물자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군사력을 하나하나씩 증강하면서 정말 전쟁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끔찍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그 당시에 기술을 보니까요, 뭐 아주 가벼운 아주 기동력이 뛰어난 제로센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썼던 그러한 뭐 비행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항공모함, 뭐 1920년대 항공모함을 만들질 않나, 그 다음에 야마토, 그런 전함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함들을 만들지 않나. 그 당시에 그 일본의 해군 전력은요, 세계 최강이었고요. 미국보다 오히려 객관적 전력이 더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함수라든지 항공기 수도 더 많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과 그 일본이 그냥 다이다이로 두 나라만 전쟁을 했으면 일본이 이겼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량화 엔진에 성공을 하고 뭐 정말 그 당시에 그 기술들, 우리나라는 진짜 어찌됐건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분열되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현재 아베나 어떤 우익 세력들 일본을 점점점 우경화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이야를 외치면서 예전의 제국주의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당시 어떠한 전체주의와 어떤 국수주의 이런 데로 돌아가자고 계속 외쳐대는 이런 위정자들, 이 아베의 이런 전략을 절대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꼭 막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요. 물론 뭐 그런 전시를 이렇게 보고 있는 많은 일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평화 기념관에도 저 일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도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말만 듣다가 처음 그 히로시마의 평화 기념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쿠레의 그 야마토 박물관에 갔을 때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그 조선 말기의 그런 어떤 아픔이 정말 피부로 몸으로 느껴져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10배 이상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지만 좀 요 한일 사태가 소강이 되면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이나 오키나와의 평화기념공원 내지는 히로시마 근교에 있는 그 쿠레라는 도시에 꼭 가보시기를 저는 정말 강력히 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한국분이라면요, 분명히 저와 같이 히로시마와 쿠레를 방문해서 그 아픔을 느끼셨을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분명히 10배 이상 더 많이 고취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 제 영상들 보면은 뭐 이제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일본 안 가겠습니다. 뭐 앞으로 아재님 일본 영상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어떤 것도 뭐 이렇게 막 댓글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뭐 죽을 때까지 일본에 안 온다. 근데 저는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 백정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권투 선수가 이제 시합을 앞두고 있고 그 시합을 자기랑 하는 그 상대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 권투 선수는 정말 많은 그 상대 선수에 대한 정보들, 그 선수의 특징, 특기, 뭐 신체적인 결함부터 뭐 장점, 단점, 많이 쓰는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익히고, 심지어는 사생활, 뭐 그 사람의 생활 패턴까지도, 어떤 멘탈까지도 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본을 그냥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뭐 무슨 원숭이 새끼 다 뒤져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일본이랑 이기려면 그만큼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정치, 또 일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인드, 그리고 일본의 어떠한 그런 장점과 단점, 또 일본에서 배울 점들, 일본이 분명히 어떤 선진국적인 면도 분명히 있고 우리 한국인들이 봤을 때 분명히 배울 점들도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우고,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일본의 어떠한 그 잘못된 점들, 약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한국이 중간에 껴서 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사실은 한중일이 전략적으로 잘 서로가 협조하고 코옥한다 그러면은 이 동북아시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강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이게 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중국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중국 뭐 떼놈들 짱깨 새끼들 뭐 개인적으로 막 무슨 뭐 더럽네 어쩌네 막 욕하고 이러실 게 아니고요. 무조건 그냥 의미 없는, 생각 없는, 아무 생각 없는 뭐 혐중, 혐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도 알고, 야, 중국 사람들의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어떤 중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을 때 어떤 중국에 대한 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중국의 정치, 또 이 공산 사회 독재 정치가 어떻게 중국 사람들을 좀비로 만드는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 구독자가 중국의 그 독재 정부가, 이 공산주의 정부가 중국인들을 좀비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국 사람들, 저 늘 영상에도 얘기하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중국의 이 독재 사회주의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어찌됐건 우리가 그래서 중국도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물론 뭐 사진, 동영상 이런 뭐 여러 가지 책, 뭐 문헌 이런 걸로도 아실 수 있지만,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득하는 건 다르거든요. 저도 이번에 진짜 여러분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이나 오키나와의 평화기념공원, 그리고 구례의 그 야마토 박물관 이런 데는 정말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직접적인 경험한 거랑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 분들이 좀 일본에 많이 오시면 하는 바람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이기려면 또 중국과도 우리가 이기려면은 그만큼 우리가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이 구례 방문했던 것과 히로시마 방문했던 것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편집해서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릴 거고 여러분들 또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요 이제 좀 감을 잡았어요. 물론 이제 무조건 막 무슨 뭐 이런 좀 약간 무거운 얘기들만 쭉 하진 않을 거예요. 예, 국자재 매력도 있잖아요. 또 재미난 얘기도 계속 하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일본의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일본의 어떤 실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터크, 그러한 영상들도 제가 올릴 거고요. 또 그냥 제가 일본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상들 브이로그도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무슨 뭐 일본을 선전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일본 관련된 그 히로시마라든지 뭐 구례 관련된 영상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오픈된 마음으로 국제화제가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잘 좀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편집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염두를 하고 하긴 해야겠지만서도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분들 대한민국 파이팅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이라는 데를 더 디테일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셨습니까? 재미가 있었나요? 그러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만 명 갑시다 좀. 3만에서 지금 계속 턱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3만 명 갑시다. 네, 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저의 생각과 반대가 되신다. 저의 생각과 뭔가 다르시다 이런 분들은 예의를 갖추셔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소중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국제화제는 계속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